아이 트래커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실험에 자주 사용을 하려고 오늘 이제 어렵게 싱크 유저에서 이제 토비 프로덕트 좋은 세미나를 해주실 싱크 유저와 이제 토비 팀에게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뭐 이규식 교수님 소개로 오히려 저희한테 더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일부 꼭지에서는 간단하게 아이 트래킹에 대해서 좀 기초 부분에 대해서 저희 최강일 박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2부 세션에서는 바로 한번 여기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아이 트래킹 진행. 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제가 이제 인지심리학 분야 언어 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그 토론토 대학에서 포닥을 하고 이제 올해 초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이 좋아서 우리 서이사님이 여기 융합기술원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99년부터 이 아이 트래킹과 관련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99년부터. 그래서 올해로 한 10년 정도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주로 기초 분야에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서이사님하고 같이 뭐 한 2004년부터 이제 응용 분야에 이렇게 약간의 이제 그 프로젝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이 트래킹을 사용하는 연구의 기본적인 로직, 그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이 트래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 트래커 종류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이 트래킹 분야 연구가 한 50년 정도 있어 왔는데, 그 아이 트래커를 활용한 뭐 다양한 연구 분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한 그 기본 측정치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 이미지를 찾았는데, 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눈을 보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어떤 직관들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우리 운유의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은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정보 취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눈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뭐 등등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초점이 둬서 이제 처음에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장비로 여러 가지 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 트래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눈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한 70년대 후반에 한 연구자들이 아이 마인드 가설이라고 하는, 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이 마인드 스팬 가설인데, 아이 마인드 가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마인드 가설이 뭐냐면, 우리의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우리의 사람들의 인지 처리가 어떤 시간 간격 없이 즉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눈동자 움직임이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대로 눈동자 움직임이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눈동자의 움직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적인 통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의식적인 통제입니다. 뭐 간략하게 의식적인 통제를 설명하면,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인지적 혹은 정서적으로
그 어떤 정보의 욕구라든지 뭐 혹은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존재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그 눈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의식적인 통제입니다. 무의식적인 통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눈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목표, 하지만 그 의식 위로 떠오르지 않는 그런 그 의도에 의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현저한 정보라든지, 예를 들면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는 게 있죠. 왜? 막 대화하다가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움직여서 그곳을 바라보는, 이거는 거의 그 자기의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동 처리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인지적 혹은 정서 처리가 미흡했을 경우에 그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눈동자를 움직였는데 그 내적으로는 우리 뇌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동자가 이동하는 걸 모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스펀지하고 같이 그 촬영을 했을 때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키니 입은 여성을 볼 때 남자들이 어디를 보느냐? 뭐 이제 그 남성들은 대부분 뭐 가슴, 뭐 다리, 힙 뭐 이런 식으로 그 눈동자가 거기에 머문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무조건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얼굴부터 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얼굴을 봤는지는 그 기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통제를 안 한 거예요. 얼굴을 먼저 본 건지는. 얼굴 먼저 보고 뭐 가슴, 힙, 뭐 다리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제가 얼굴을부터 봐야지 라는 그 의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정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 얼굴의 정보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인 안구 운동의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무의식 통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글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 안구 운동의 회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는 그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이 어렵거나 자기가 인지 처리가 덜 됐을 경우에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무의식적인 통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런 기초 하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 트래커가 존재하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아이 트래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듀얼 퍼킨지, 그리고 비디오 베이스드 시스템. 그래서 그 뭐 간략하게 특징들을 살펴보면 코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그 눈에다가 그 콘택트 렌즈 비슷한 것을 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삽입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지 이제 측정하는 기계인데, 어떤 그 전류의 흐름을 측정하기 때문에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삽입할 때 그 일시적으로 국소 마취를 시켜야 되는 어떤 그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얼 퍼킨지는 이제 퍼킨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퍼킨지 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으면 각막과 렌즈에서 4개의 이제 반사가 생기는데, 첫 번째 반사 빛하고 네 번째 반사 빛을 잡아서 그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정확하긴 한데 기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비디오 베이스드 시스템인데, 최근에 개발된 거의 대부분의 아이 트래커는 비디오 베이스입니다. 토비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눈을 촬영하고 동공의 이제 이미지 처리가 빨라진 것 동시에 이제 개발된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